시어머니한테 신장을 드리기로 했어요. 30년 동안 모셨으니까요. 가족이니까요. 수술 당일 병실로 가던 중 문틈 사이로 대화가 들렸어요. 저 애는 애도 없잖아요. 하나 떼줘도 살아요. 쓸모는 있네. 저는 발걸음을 멈췄어요. 수술 취소 서류가 어디 있냐고 물었죠. 본 영상은 실제 사연을 가상으로 표현한 작품입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어느 지역에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으로 행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정희, 올해 52예요. 내일 저는 수술대에 올라요. 제 신장 하나를 떼어내는 수술이죠. 누구한테 주냐고요? 시어머니한테요. 이상한가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신장을 준다는 게요. 저도 처음엔 그랬어요. 근데 이제는 당연하게 느껴져요. 30년을 이 집에서 살았거든요. 시어머니는 올해 78이세요. 작년에 신부전 판정을 받으셨어요. 콩팥이 거의 안 좋아져서 투석을 받고 계시죠.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요. 제가 모시고 가요. 의사 선생님이 그랬어요. 이식을 받지 않으면 오래 못 사신다고요. 가족 회의가 열렸어요. 누가 신장을 줄 거냐는 문제였죠. 큰아들, 그러니까 제 남편 영수는 당뇨가 있어서 안 된대요. 작은아들은 외국에 살아요. 바쁘대요. 동서 선옥 씨는 빈혈이 있다며 고개를 저었죠. 그러더니 다들 저를 봤어요. 저는 건강해요. 병원에서 검사했더니 신장 2개 다 멀쩡하대요. 혈액형도 맞고요. 정혜 씨가 해주면 안 될까? 동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조심스럽게요. 근데 눈빛은 당연하다는 듯 했죠. 남편은 아무 말 없이 바닥만 봤어요. 30년 동안 항상 그랬어요. 갈등이 생기면 피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며칠을 고민했어요. 신장 하나를 떼어내는 게 무섭지 않은 건 아니에요. 수술도 무섭고 후유증도 걱정되죠. 근데 가족이잖아요.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저는 뭐라고 해야 할까요? 내가 신장을 안 줘서 어머니가 가셨다고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해요. 저는 아이가 없어요. 결혼하고 계속 노력했는데 안 됐어요. 시어머니는 그것 때문에 저를 많이 구박하셨죠. 자식도 못 낳는 게 무슨 며느리야. 그 말을 수백 번은 들은 것 같아요. 처음엔 울었어요. 나중엔 안 울었죠. 무뎌진 거예요. 근데 이상해요. 그렇게 구박받으면서도 저는 이 집을 떠나지 못했어요. 정이 든 건지 갈 곳이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30년 동안 새벽에 일어나 밥을 지었어요. 명절이면 부엌에서 살았죠. 시어머니 병원도 제가 다 모셨어요. 남편 대신요. 그러니까 신장 하나쯤은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어차피 저는 엄마잖아요. 이 집의 엄마요. 아이는 없지만 이 가족을 돌보는 건 저잖아요. 저는 스스로를 그렇게 설득했어요. 어제 동의서에 서명했어요. 손이 떨렸지만 이름을 썼죠. 옆에서 동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역시 정혜 씨야. 우리 가족 중에 제일 착해. 착하대요. 저는 착한 걸까요? 바보인 걸까요? 오늘 밤 잠이 안 와요. 내일이면 수술이거든요. 무섭기도 하고 이상하게 슬프기도 해요. 근데 괜찮아요. 이게 가족이니까요. 가족은 희생하는 거니까요. 내일 아침 저는 병실로 갈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수술실로 갈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몰라요. 병실 앞에서 제 발걸음이 멈출 거라는 걸요. 문틈 사이로 들려올 대화가 제 인생을 바꿀 거라는 걸요. 어떤 말은 듣지 말았어야 해요. 근데 들어버렸어요. 수술 당일 아침이 밝았어요. 저는 새벽부터 깨어 있었죠. 병원 가운을 입고 거울을 봤어요. 낯선 사람 같았어요.
오늘 제 몸에서 신장 하나가 빠져나가요. 무섭지 않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가족을 위해서니까요. 저는 스스로에게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수술 전에 시어머니 병실에 들르기로 했어요. 마지막 인사를 드리려고요. 수술 잘 받으시라고 걱정 마시라고요. 복도를 걸었어요.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죠.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병실 앞에 도착했어요. 문이 살짝 열려 있었죠. 안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동서 선옥 씨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 목소리도요. 저는 문을 열려다가 멈췄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냥 발이 안 떨어지더라고요. 어머니, 정혜 씨가 진짜 해준대요? 동서가 물었어요. 그래, 동의서 썼다더라. 시어머니가 대답하셨어요. 휴, 다행이다. 저애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저애요. 동서가 저를 저애라고 불렀어요. 30년을 함께 산 식구인데요. 그러게. 쓸모는 있네. 시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쓸모요. 저는 숨이 막혔어요. 쓸모라고요? 동서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애는 애도 없잖아요. 하나 떼줘도 살아요. 애가 없으니까요. 신장 하나 떼줘도 된대요. 그게 이유래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죠. 시어머니가 말을 이으셨어요. 수술 끝나면 집 정리도 시키고, 말 안 들으면 쫓아내면 되고, 쫓아내요. 신장 받고 나서 쫓아낸대요. 저는 벽에 기대야 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렸거든요. 30년이에요. 저는 30년을 이 가족을 위해 살았어요. 새벽마다 밥을 지었어요. 명절이면 쉬지 못했죠. 병원도 제가 모셨어요. 살림도 제가 했어요. 근데 저는 쓸모예요? 애가 없으니까 신장 떼줘도 되는 거예요? 눈물이 흘렀어요. 소리 안 나게 울었죠. 복도에서 혼자요. 동서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근데 어머니, 정혜 씨 몰래 해야 해요. 감사하다고 하면 은혜 갚으라고 할지도 모르잖아요. 시어머니가 웃으셨어요. 걱정 마. 저 애는 바보야. 뭘 해줘도 고맙다 소리 안 해도 또 해. 바보래요. 저는 바보래요. 맞아요. 저는 바보였어요. 30년 동안 바보처럼 살았어요. 가족이라는 말에 속아서요. 정이라는 말에 묶여서요. 저는 고마움이 아니었어요. 이용이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요. 저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발소리가 나지 않게요. 병실 문을 열지 않았어요. 복도 끝에 있는 의자에 앉았어요. 한참을 앉아 있었죠.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분노, 슬픔, 허탈함. 다 섞여 있었어요. 30년이 무너졌어요. 한순간에요. 저는 천천히 일어났어요. 수술실 반대 방향으로 걸었죠. 간호사가 불렀어요. 보호자분, 수술 준비하셔야죠? 저는 대답했어요. 수술 안 해요. 간호사가 놀란 얼굴로 쳐다봤어요. 취소할 거예요. 서류 어디서 쓰면 되죠?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이상하게 차분했죠. 더 이상 바보로 살지 않을 거예요. 수술 취소 서류에 서명할 때 손이 떨리지 않았어요. 간호사가 이상하다는 눈으로 쳐다봤죠. 당연하겠죠. 수술 당일에 취소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정말 취소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님 수술인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취소할게요. 펜을 들었어요. 서명란에 이름을 썼죠. 김정희. 30년 동안 이 가족을 위해 모든 걸 바친 사람 이름이요. 서류를 내고 병원을 나왔어요. 밖은 햇살이 따뜻했죠. 이상하게 기분이 좋았어요. 아니, 좋다기보다는 홀가분했어요. 집으로 갔어요. 텅 빈 집이었죠. 다들 병원에 있으니까요. 저는 방으로 갔어요.
옷장을 열었죠. 맨 위 선반에 상자가 있었어요. 제가 30년 동안 모아둔 서류들이요. 상자를 꺼내서 바닥에 놓았어요. 뚜껑을 열었죠. 통장들이 있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이요. 근데 돈은 거의 없었어요. 다 어디로 갔을까요? 영수증들을 꺼냈어요. 시어머니 병원비, 집 생활비, 명절 비용. 전부 제가 낸 거예요. 남편 월급은 어디로 갔냐고요? 술값이랑 형님네 사업 자금으로 갔죠. 메모장도 있었어요. 제가 빌려준 돈을 적어둔 거예요. 시어머니한테 3천만 원, 동서한테 1,000만 원, 시동생한테 500만 원. 한 번도 돌려받은 적 없어요. 저는 웃음이 났어요. 어이가 없어서요. 30년 동안 제가 이 집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일까요? 계산해 본 적 없어요. 계산하면 너무 슬플 것 같아서요. 서류들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다 가족이라서 한 거였어요. 당연히 돌려받을 거라고 생각 안 했어요. 근데 지금 보니까요, 저만 준 거예요. 받은 건 없었어요. 옷장 서랍을 열었어요. 제 옷들이 있었죠. 몇 개 안 돼요. 시어머니 옷 사드리느라, 명절 선물 사느라 제 옷 살 돈이 없었거든요. 화장대를 봤어요. 화장품도 별로 없었죠. 비싼 건 다 시어머니 드렸어요. 피부에 좋다고요. 저는 이 집에서 뭘 가진 게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캐리어를 꺼냈어요. 먼지가 쌓여 있었죠. 여행 한 번 못 갔으니까요. 시어머니 모시느라 바빴거든요. 옷을 넣기 시작했어요. 많지 않으니까 금방 됐죠. 통장이랑 서류도 챙겼어요. 신분증, 도장도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챙겼어요. 30년 동안 제가 이 집에 쓴 돈 내역이요. 언젠가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현관으로 갔어요. 신발을 신었죠. 집을 한번 둘러봤어요. 30년 살았던 집이에요. 새벽마다 밥 지었던 부엌, 시어머니 방, 남편이랑 같이 쓰던 침실. 정이 없다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 정이 뭐였을까요? 저만 준 정이었어요. 되돌아온 건 없었죠. 문을 열었어요. 밖으로 나갔죠. 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어요. 철컥. 그게 30년의 끝이었어요. 저는 걸었어요. 캐리어를 끌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어요. 근데 괜찮았어요. 이제 시작이니까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남편이었죠.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동서였어요. 역시 받지 않았죠. 전화가 계속 왔어요. 저는 전원을 꺼버렸어요. 이제 그 사람들한테 받을 전화는 없어요. 모텔에 방을 잡았어요. 작은 방이었지만 깨끗했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지금쯤 병원은 난리가 났겠죠. 수술이 취소됐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됐을까요? 솔직히요, 상관없었어요. 저는 이제 제 삶을 살 거예요. 복수는 칼이 아니에요.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 것이에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죠. 보증금 조금에 월세 40만 원짜리요. 좁지만 깨끗했어요. 이상하게 편했어요. 새벽에 안 일어나도 되거든요. 죽 안 끓여도 되고 약 안 챙겨도 돼요. 저 혼자니까요. 소식은 들려왔어요. 친정 동생한테요. 수술이 취소되자 병원이 난리가 났대요. 시어머니가 소리를 지르셨대요. 며느리 어디 갔냐고요. 남편 영수는 멍하니 서 있었대요. 뭔 일인지 모르겠다면서요. 동서 선옥 씨가 제 핸드폰으로 계속 전화했대요. 안 받으니까 집으로 찾아갔대요. 근데 집이 텅 비어 있었죠. 저는 전화번호를 바꿨어요. 찾을 수 없게요. 며칠 후 시어머니가 저를 찾으러 다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친정집에도 갔대요. 친정 부모님은 모른다고 하셨죠.
저를 지켜주신 거예요. 시어머니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그년이 미쳤어. 은혜도 모르고 도망을 가? 은혜래요. 저는 웃었어요. 30년 동안 제가 드린 게 은혜 아니었나요? 신장이식은 무산됐대요. 다른 기증자를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대요. 큰아들인 남편은 당뇨라 안 되고 작은아들은 연락이 안 된대요. 갑자기 바빠졌나 봐요. 동서요. 빈혈이 갑자기 심해졌대요. 병원 검사 받아야 한다면서 피했대요. 웃기죠. 그렇게 저한테 신장 내놓으라고 할 때는 언제고요. 시어머니는 계속 투석을 받으셔야 해요. 일주일에 3번씩 병원에 가야 하죠. 근데 이제 모시고 갈 사람이 없어요. 남편 영수가 데려다 드려야 하는데 회사 때문에 힘들대요. 바쁘대요. 30년 동안 제가 다 했는데 이제 자기가 하려니까 힘든가 봐요. 집안 살림도 엉망이래요. 밥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배달 음식만 먹는데요. 빨래가 쌓이고 먼지가 쌓이고요. 저 없이는 안 돌아가는 집이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얼마나 많은 걸 했는지요. 당연하게 여겼던 게 당연한 게 아니었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남편한테 연락이 왔어요. 새 번호를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어요. 정희야, 돌아와. 엄마가 많이 아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30년 함께 산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저를 깨웠어요. 내가 와야 엄마 수술할 수 있어. 그거였어요. 저를 원하는 게 아니라 제 신장을 원하는 거였어요. 끝까지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번호를 차단했죠. 며칠 후 이혼 서류를 보냈어요. 변호사를 통해서요. 30년 동안 제가 이 가족에 쓴 돈 내역도 함께요. 받을 건 받을 거예요. 당연하잖아요. 지금 저는 작은 식당에서 일해요. 주방 보조예요. 힘들지만 괜찮아요. 제 돈을 버는 거니까요. 누구한테 갖다 바칠 돈이 아니라요. 퇴근하고 원룸에 들어오면 조용해요. 시어머니 잔소리도 없고 남편 코 고는 소리도 없죠.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근데 지금은 좋아요. 이게 제 삶이거든요. 가끔 생각해요. 시어머니는 지금 뭘 하고 계실까요? 후회하고 계실까요? 아마 아닐 거예요. 저를 원망하고 계시겠죠. 배은망덕한 년이라고요. 상관없어요. 저는 더 이상 그 사람들 인정이 필요 없거든요. 창밖을 봤어요. 해가 지고 있었죠. 노을이 예뻤어요. 30년 동안 노을을 본 적이 없었어요. 그 시간에는 항상 저녁 준비를 했거든요. 이제 저는 노을을 봐요. 매일이요. 복수는 고함도 폭력도 아니에요. 더 이상 희생하지 않는 것. 그게 가장 무서운 복수예요. 저는 오늘도 제 삶을 살아요. 이야기가 감동적이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도 부탁드립니다.